어르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있는 그 물 한 잔이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누워 혈액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처음에 그냥 좀 피곤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매일 드시는 이 두 가지 음료를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절대 신장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5가지 신호와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할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2가지 음료까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내용은 내일 아침부터 바로 바꾸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동현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 20년째 환자분들 곁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의학적 정보로서 참고하시되 현재 신장질환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잠깐 눈을 감고 오늘 아침 드신 밥상을 떠올려 보세요. 된장찌개, 김치, 따뜻한 밥 한 그릇, 평범한 아침이지요. 그 밥을 드시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신 것들 중에서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매 순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양쪽 허리 뒤쪽에 하나씩 있는 주먹만 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장기 안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정교한 역과 장치가 각각 100만 개씩 들어 있습니다. 네프론 하나하나가 모세혈관의 집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장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가느다란 혈관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고, 혈관이 망가지면은 눈이 나빠지고 발이 저리고 심장도 위험해진다고요. 신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전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2023년은 대한민국 당뇨병 신장질환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 10명 중 7명의 원인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었습니다. 혈관이 오랫동안 손상되면서 결국 신장까지 망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20%에서 30% 수준으로 기능이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사구체역 과율, 영어로는 EGFR이라고 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60 이상이면은 정상 범위이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신장 검사를 받으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으시다면 EGFR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왜 중요한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신장이 보내는 신호,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바로 그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요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 적 있으십니까?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내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점점 더 중요한 신호로 이어지니 끝까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이 온몸을 돌면서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가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운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몸이 무겁고 낮에도 자꾸 눕고 싶으시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시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꼭 한번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눈 주위나 발목이 붓는 것입니다. 신장이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속에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짜게 드셔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 동안 소변 생산을 자연스럽게 줄여서 깊은 잠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조절 능력이 흐트러져서 밤에도 소변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야간요가 갑자기 잦아졌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시면은 다음날 혈당 조절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이 전보다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장과 혈압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압이 오래 높으면 신장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함께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신호 중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색이 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장 필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그것이 거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변을 보신 후 거품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 그냥 좀 피곤하다고 하시며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35%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전혀 아프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은 정말 그런 장기입니다. 신호는 아주 조용하고 손상은 매우 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GFR 수치와 단백뇨 여부만 확인하셔도 지금 신장 상태를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를 아셨으니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신장에 은근히 부담을 주고 있는 습관 하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고 계실 수 있는 바로 그 습관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래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아주 성실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심지어 자기 전에도 꼭 물 2잔씩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리터를 채우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장이 심각한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매일 열심히 드신 물이 오히려 약해진 신장에 큰 부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를 진료실에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만납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 오늘 조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께는 이 상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물을 알맞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약해진 신장이 그것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수분이 혈액 속에 남으면서 혈압을 올리고 몸을 붓게 만들고 결국 심장에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신장 하나의 문제가 온몸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과 밤 시간에 마시는 물이 문제입니다. 신장은 낮 동안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활동을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가 쉬는 시간에 신장도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드시면 쉬어야 할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자꾸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면 다시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 악순환이 소리 없이 매일 밤 조용히 반복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계산하실 때는 드시는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함께 합산하셔야 합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과일 한 접시, 나물 반찬 한 그릇에도 상당한 수분이 이미 들어져 있습니다. 순수하게 물만 따로 드신다면 하루 5잔에서 6잔 정도로도 충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시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전 중에 수분을 넉넉히 채우시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되도록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 작은 컵 한 잔은 괜찮지만 큰 컵으로 2잔, 3잔씩 드시는 것은 신장과 수면 모두에 좋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야간뇨가 줄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 대신 달콤한 음료나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과 인공 첨가물은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목이 마르실 때는 맹물이 언제나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특별한 2가지 음료를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그리고 주로 언제 드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음료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신장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바로 그 음료입니다. 어르신 커피가 신장에 나쁘다고 알고 계셨다면 오늘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 하나가 저를 포함한 많은 신장내과 의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인 8,717명을 11년 넘게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지현 교수팀이 미국 의학저널에 발표한 이 연구에서 하루에 한 잔에서 2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신장 질환이 생길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식습관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커피가 신장에 나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색이 진하고 이뇨작용이 있고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신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 커피를 평생 끊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안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 안에 있는 수백만 개의 모세혈관이 산화 손상을 입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장 혈관이 녹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한 항염 작용도 있어서 신장 세포의 염증이 쌓이는 것을 늦춰줍니다. 노화와 함께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데 클로로겐산이 그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커피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환자의 대다수가 당뇨병성 신장 질환에서 비롯됩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신장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고 굳어집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가 곧 신장 보호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대학병원 반 베스팅 박사팀이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914명을 장기 추적한 이 연구에서 특히 70살 이상의 고령자에서 커피를 마실수록 신장 여과 기능이 유의미하게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고령자에게 더 큰 혜택이 있다는 뜻이니 어르신들께 특히 반가운 소식이지요. 저 자신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신장을 지켜보면서 직접 내린 저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커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마셔야 신장에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커피로 드시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으면 혈당을 자극하고 크림을 넣으면 포화 지방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커피 본연의 클로로겐산 효과를 온전히 누리시려면 아무것도 넣지 않은 블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쓰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씩 적응하시다 보면 구수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실 겁니다. 마시는 시간은 오전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 이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카페인의 영향이 몇 시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드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면이 방해받으면 혈당이 오르고 신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양은 하루 한 잔에서 2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카페인 과다로 오히려 신장과 심장 모두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 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커피를 삼가라는 말씀을 들으신 분은 오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면은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음료가 사실 이 5가지 중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신장이 충분히 쉬면서도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자꾸 깨시는 이유가 신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밤에 2번 이상 깨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십니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혹은 이유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 천장을 한참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자꾸 깨시는 것,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를 하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 안에서 밤새 아주 조용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낮 동안 드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혈당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뇌가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한밤중에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오르내리는 혈당은 다시 신장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소리 없이 매일 밤 이 악순환을 끊어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꼭 권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에 마시는 꿀레몬 따뜻한 물입니다. 먼저 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꿀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이중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글리코겐으로 전환됩니다. 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려고 할 때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조금씩 혈당을 보충해 줍니다.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잠에서 깨지 않아도 됩니다. 꿀 한 스푼이 밤새 혈당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야간 손상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드는 것을 돕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이 한 가지로도 차이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 꿀을 드시면 단순히 잠이 빨리 드는 것을 넘어 수면의 깊이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변 속 칼슘이 뭉쳐 결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미국 비뇨기과학 저널에 발표된 셀처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레몬 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에서 소변 내 구연산 수치가 하루 평균 203mg 증가하였고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레몬즙 한 스푼이 신장의 자연적인 청소 능력을 조용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신장 건강에 있어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입니다. 차갑지 않은 따뜻한 물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이 이완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집니다. 신장 혈관도 그 시간 동안 긴장을 풀고 회복할 준비를 합니다. 꿀과 레몬과 따뜻한 물,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깊은 잠을 돕고 깊은 잠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안정된 혈당이 신장 혈관을 보호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하나의 연결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40도에서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의 유익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여기에 순수한 천연 꿀을 처음에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시고 잘 맞으시면 한 티스푼까지 늘려보십시오. 신선한 레몬 사분에 1개 분량의 즙을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에 천천히 음미하시듯 마셔주세요. 깊은 잠이 신장을 지켜줍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 중이신 분은 꿀의 양을 반드시 반 티스푼 이하로 시작하시고 혈당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칼륨 섭취를 제한하고 계신 분은 레몬 양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는 꿀을 아예 빼시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처음 일주일은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깊은 잠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혈당이 안정되고 안정된 혈당이 신장을 지켜줍니다. 아침에 블랙커피 한 잔, 저녁에 꿀 레몬 따뜻한 물 한 잔, 이 두 잔이 매일 조용히 어르신의 신장 곁에서 일해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하고 계신지가 어르신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은 소리 없이 일하고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시다가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되십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참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감, 붓기, 야간요, 혈압 변화, 그리고 소변의 거품. 이 5가지는 신장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에 드시는 물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블랙커피 한 잔 정도로 신장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시고 하루 동안은 나누어서 적절히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꿀과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 보다 깊은 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 복용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변경하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오히려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저는 늘 진료실에서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관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께 그 작은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의 건강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